어, 여긴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인데 최우석 병장이 강지수를 향해 다가왔지. 최우석이 지수의 어깨를 잡으려고 손을 척 뻗었어. 바로 그 순간이었. 지수의 몸이 번개처럼 휙 하고 움직이더라. 최우석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면서 동시에 무게중심을 확 무너뜨렸지. 덩치 큰 최우석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만 거야. 으악. 아, 그날따라 부산의 여름 햇살은 또 어찌나 뜨거운지. 아스팔트가 아주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어. 강원도 철원에 있는 육군부대. 그 정문 앞 검문소 주변으로 군인 몇몇이 서 있었지. 아주 평범한 오후였는데 말이야. 갑자기 웬 여자 하나가 정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거야. 짧은 반팔 티셔츠를 입었는데 그 팔에 아주 선명한 문신이 드러나 있었지. 장미덩굴이 팔뚝을 휘감은 모양인데 햇빛 아래서 유난히 도드라져 보이더라고. 단정하게 자른 단발머리에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단단하고 날카로운 게 숨어 있었어. 저기 뭐지? 초병 하나가 동료에게 소곤소곤 속삭였어. 아니, 문신을 한 여자가 군부대를 찾아오는 건 진짜 흔치 않은 일이거든. 게다가 그 문신 모양새가 딱 봐도 평범해 보이진 않았지. 장미꽃이 아름답긴 한데 그 아래로 뭔가 더 시커먼 게 숨어 있는 것 같았달까? 여자는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검문소로 다가왔어. 발걸음에 주저함이라곤 하나도 없었지. 마치 이런 상황이 아주 익숙하다는 듯이 말이야. 군인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어. 저기, 신원 확인 좀 하시겠습니까? 초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어. 평소보다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 같기도 했지. 이 여자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보통이 아니었거든. 날카롭고 차가우면서도 어딘가 깊은 슬픔이 섞인 듯한 눈빛이었어. 여자는 잠시 멈춰섰지.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부대 안쪽을 바라봤어. 높은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막사들. 그리고 저 멀리 훈련장에서 들려오는 구령 소리. 그 모든 게 낯설면서도 무겁게 다가오는 듯했지? 강지수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 딱 들어도 평소에 말이 많은 사람 같지는 않았지. 감정을 웬만해선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런 목소리. 면회하러 왔어요. 초병이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어. 이름을 적, 신분증을 확인하고 면회 대상자를 물었지. 강지수는 모든 질문에 담담하게 대답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 며칠 전부터 동생 민준이랑 연락이 딱 끊겼거든? 평소에 꼬박꼬박 전화하던 동생이 갑자기 연락을 안 하니까 처음엔 훈련이 바쁜가 보다 했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소식이 없으니 이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잠깐만요. 초병의 얼굴이 어두워졌어. 컴퓨터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더니 상관에게 무전을 넣더라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한 강지수의 표정도 싸늘하게 굳어졌지. 죄송합니다만 현재 해당 부대원은 면회가 제한된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강지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여 나왔어. 놀람과 당황. 그리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지. 면회 제한이라니 내 동생 민준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어. 정확한 사유는 저희도 자세히 알 수 없고요.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입니다. 초병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지수의 눈빛이 싹 변했어.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부대 안쪽을 향했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깨어나는 것만 같았어. 뭔가 잘못됐어. 그리고 강지수는 그 뭔가를 반드시 찾아낼 작정이었지. 강지수는 부대 정문에서 돌아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 면회 제한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 21살 강민준, 하나뿐인 누나. 강지수에게 동생은 세상의 전부였거든. 독사파 행동대장이었다고. 뒤에서 들려오는 군인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밝혔어. 신원 조회 결과가 나온 모양이었지? 강지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어. 과거는 언제나 그렇게 끈질기게 뒤따라왔지. 부대에서 멀어지면서 강지수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어. 독사파. 그곳에서 그녀는 칼날 지수라고 불렸지. 20살 초반. 세상이 온통적으로 느껴질 때 조직에 몸을 담았어. 그때는 주먹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 부산 변두리에서 작은 식당을 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거든. 손님들은 그녀가 누구였는지 몰랐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 적어도 동생 민준이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는 말이야. 민준아,
동생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강지수는 부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어. 혹시라도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지. 면회가 제한된다는 건 분명 무슨 일이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 부대 담장을 따라 걸으면서 강지수는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어. 조직에 있을 때 익힌 관찰력,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 그리고 진실을 파헤치는 집요함. 그 모든 감각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지? 누나는 이제 평범한 사람이야. 민준이가 입대 전 마지막 통화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 동생은 항상 누나를 걱정했지.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다시는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않기를.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어.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지. 설령 그게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전부 깨뜨리는 일이라 해도 말이야. 부대 후방으로 돌아가면서 강지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어. 여긴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곳이지만 과거 조직에서 익힌 기술이 도움이 됐지. 몸을 낮추고 그림자를 이용해 시야에서 벗어나는 방법들 말이야. 바로 그때였어. 야, 강민준, 또 그러고 있냐?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 강지수는 즉시 몸을 낮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봤지. 부대 뒤편. 구석진 곳에 여러 명의 군인들이 모여 있었어. 그리고 그 가운데에 민준이가 있었지? 강지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 민준이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고 주변 군인들이 그를 빙 둘러싸고 있었지. 딱 봐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 이번엔 뭘 잘못했다고 하실 겁니까? 민준이의 목소리였어. 작고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체념과 두려움을 강지수는 놓치지 않았어. 내 동생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거슬린다는 거야. 이 새끼야. 웬 군인 하나가 민준이의 머리를 툭 쳤어. 장난처럼 보이려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악의는 숨길 수 없었지. 다른 군인들도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어. 강지수의 손이 저절로 주먹을 꽉 쥐었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분노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지.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거든. 황대철 중사님이 또 뭐라고 하셨는데 그냥 꼴 보기 싫다는 거지. 맨날 전화통만 붙들고 혼자 구석에 처박혀 있고 말이야. 군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강지수는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었지.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을 때 강지수는 동생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 멍든 자국은 없었지만 깊은 피로와 스트레스가 역력했지. 살도 엄청 빠진 것 같아. 어떤 새끼가 이 짓을 시켰지. 강지수의 입에서 나직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었지. 내 동생을 지켜야 했어. 그게 지금 강지수에게 남은 유일한 삶의 의미였으니까. 강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지. 민준이를 둘러싼 군인들을 보면서 그녀는 자신이 왜 과거에 주먹을 쥐고 살았는지 다시 떠올렸어. 세상에는 말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 있었거든. 특히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인간들에게는 더욱더. 조직에 있을 때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였지. 때로는 주먹이 말보다 훨씬 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 그만하라고. 강지수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을 때 군인들은 처음엔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어. 갑자기 나타난 민간인 여자 하나가 뭘 어쩌겠다는 건지 어이가 없었거든. 지금 당장.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단호함에 모두가 움찔했지. 강지수는 천천히 민준이 쪽으로 걸어갔어. 반팔 티셔츠 밖으로 드러난 문신이 햇빛 아래서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 장미 덩굴 사이로 희미하게 다른 그림들도 보이는 것 같았지. 야, 여기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인데 최우석 병장이 강지수에게 다가왔어. 덩치가 제법 큰 편이었고 평소에도 후임들을 함부로 대하는 걸로 유명한 놈이었지.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선 여자에게서는 뭔가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어. 누나.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 놀람과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였지. 누나가 여기에. 그것도 이런 상황에 나타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 민준아. 괜찮아. 강지수는 동생을 바라보며 물었어. 멍든 곳은 없는지, 다친 곳은 없는지 빠르게 훑어봤지. 다행히 외상은 없어 보였지만
동생의 얼굴에 새겨진 피로와 스트레스는 숨길 수가 없었어. 야, 사람 말 무시하냐. 최우석이 강지수의 어깨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 바로 그 순간이었지. 강지수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 최우석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면서 동시에 그의 무게중심을 확 무너뜨렸지. 덩치 큰 최우석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만 거야. 의학 최우석의 비명소리가 부대 뒤편에 울려 퍼졌어. 다른 군인들은 당황해서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지.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 뭐야 이 여자? 또 다른 군인이 다가오려 했지만 강지수의 눈빛을 보고 그대로 멈춰섰어.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칼날 같은 시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칼날지수의 눈빛이었지. 손목 부러지기 전에 손 빼. 강지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진짜였어. 최우석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손을 빼려고 애썼지만 강지수의 소나기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었지. 누나? 그만해. 민준이가 급하게 일어서며 말렸어. 누나가 이런 일에 휘말리는 걸 원하지 않았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 강지수는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최우석을 탁 놓아줬어.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게 군인들을 훑고 있었지. 앞으로 내 동생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지 마.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어. 약속이었지. 만약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어? 군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 이런 상황을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감도 안 잡혔지. 민간인이, 그것도 여자가 군인을 제압한 상황이라니. 말도 안 돼. 이 일, 이렇게 안 끝나? 최우석이 손목을 부여잡으며 씩씩거렸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지. 방금 전 경험한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 강지수는 민준이에게 다가가 동생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 겉으로는 큰 상처가 없어 보였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해 보였지. 누나는 왜 여기 왔어? 면회도 안 된다고 했잖아. 내 연락이 안 돼서 걱정됐어. 강지수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 동생이 자신에게는 전부라는 걸. 그리고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답이었지. 군인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용기가 없었거든. 하지만 강지수는 알고 있었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말이야. 그날 밤 강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 민준이와의 짧은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 동생의 야윈 얼굴,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를 둘러싼 군인들의 비열한 웃음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어. 부산 변두리에 있는 자신의 작은 식당에서 강지수는 낡은 노트북을 켰어. 오래된 거였지만 필요한 일을 하는 데는 충분했지. 과거 조직에 있을 때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정보의 중요성이었거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 검색창에 군대 가혹행위, 부대 내 괴롭힘 신고 같은 단어들을 입력했지. 화면에는 수많은 기사들과 신고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어. 이렇게나 많은 일들이. 강지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 민준이가 겪고 있는 일이 결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 수많은 젊은이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어. 하지만 그게 민준이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않았지. 오히려 더 화가 났어. 이런 빌어먹을 일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 강지수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 오늘 부대에서 본 장면들을 다시 떠올리며 이제 뭘 해야 할지 고민했지. 과거의 자신이라면 당장 주먹으로 해결했겠지만 지금은 달랐어. 더 현명한 방법이 필요했지. 정의는 대체 어떻게 실현되는 거지? 혼잣말을 하며 강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어. 깊은 밤. 거리는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전야처럼 소란스러웠지. 동생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세차게 충돌하고 있었거든. 다음 날 아침, 강지수는 결심을 굳혔어. 부대 근처로 다시 가서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한 거야. 단순히 눈으로 본 것만으로는 부족했어. 확실한 증거. 그게 있어야 했지? 부대 뒤편에 도착한 강지수는 조심스럽게 몸을 숨겼어. 과거 조직에서 익힌 잠복 기술이 이럴 때 도움이 되더라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면서
상황을 전부 지켜볼 수 있는 위치를 찾았지. 오전 10시쯤 예상대로 그놈들이 나타났어. 황대철 중사를 중심으로 한 몇 명의 병사들이었지? 그들의 표정에서부터 역겨운 악의가 느껴졌어. 아, 어제 그 여자 때문에 기분 잡쳤잖아. 황대철 중사의 목소리였어.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었지. 강지수는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녹화 버튼을 눌렀어. 강민중 그 새끼. 오늘 더 세게 다뤄야겠어. 감히 누나를 불러. 황대철의 말을 들으며 강지수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어. 이놈들은 민준이를 더 괴롭힐 작정이었던 거야. 어제의 일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 같았지? 곧 민준이가 질질 끌려 나왔어. 얼굴이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어.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잔 게 틀림없었지. 무릎 꿇어. 황대철의 명령에 민준이는 저항하지 않았어. 이미 모든 걸 체념한 얼굴이었지. 강지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참고 견뎌야 했어. 내 누나가 어제 뭘 했는지 알지? 군인한테 손을 댔어. 그 죗값을 네가 치러야 하지 않겠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황대철이 민준이의 뺨을 세게 후려쳤어. 짝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지. 강지수는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느꼈어. 아프냐? 이건 시작도 아니야. 새끼야. 다른 병사들도 하나씩 민준이를 밀치고 때리기 시작했어. 심하진 않았지만 지속적이고 치욕적인 폭력이었지. 민준이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 강지수는 모든 장면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녹화했어. 떨리는 손으로도. 카메라는 절대 놓치지 않았지. 이게 바로 증거였어. 내 동생 민준이가 겪고 있는 고통의 증거. 10분 정도가 지났을까? 군인들이 자리를 떴어. 민준이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지. 강지수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 지금 나타나면 민준이만 더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 그날 저녁, 강지수는 집에서 녹화한 영상을 다시 봤어.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건 꼭 필요한 일이었어. 정의를 실현하려면 먼저 진실이 드러나야 했으니 그냥 넘어갈 순 없지. 강지수는 컴퓨터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어. 그리고 익명의 계정을 만들어 영상과 함께 글을 올리기 시작했지. 제목은 간단했어. 군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억세.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강지수는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동생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 정의는 때로 큰 대가를 요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면할 수는 없는 거였으니까. 강지수가 영상을 올린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1000명을 넘어섰어. 댓글들이 순식간에 달리기 시작했지. 대부분은 분노와 동정을 표하는 내용이었지만 일부는 이게 진짜냐며 의심하기도 했어. 이거 진짜야 헐. 요즘 군대가 이렇다고 당장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강지수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을 느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건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들었지. 새벽 2시가 넘어서자 조회수는 10,000명을 돌파했어. 그리고 아침이 되자 10만 명을 훌쩍 넘어섰지. 강지수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휴대폰 화면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 대박이다. 이거 완전 실화 아니야. 군대 개혁 진짜 시급하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네. 댓글의 분위기가 점점 더 진지해지고 있었어.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 같았지. 솔직히 강지수는 이런 반응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어. 오전 9시쯤 강지수의 휴대폰이 울렸어. 모르는 번호였. 여보세요? 혹시 어제 영상 올리신 분 맞으신가요? 상대방은 기자였어. 지역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지. 영상이 엄청난 화제가 되면서 취재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인터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지수는 정중하게 거절했어. 아직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나설 수는 없었거든. 더군다나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건 절대 원치 않았어. 하지만 영상의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어. 오후가 되자 조회수는 50만 명을 넘어섰고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기 시작했지. 군대 가혹행위 영상 논란, 군 간부 갑질, 군대 내 괴롭힘 실태, 자극적인 뉴스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어. 강지수는 텔레비전을 켰어. 저녁 뉴스에서
자신이 촬영한 영상이 나오고 있었지?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한 영상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군 간부가 부하 병사를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어. 화면에는 민준이가 맞는 장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지. 강지수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어. 국방부에서는 해당 영상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강지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 자신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거든. 그저 동생을 도우려고 했던 일이 순식간에 사회적 이슈가 되어버린 거야.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 지수야. 나야. 태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지수의 얼굴이 굳어졌어. 과거 독사파에서 함께 일했던 정태수였지? 몇 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야. 뉴스 봤어. 그거. 네가 찍은 거 맞지? 뭔 소리야. 야, 임마. 나도 군대 다녀와서 알아. 네. 동생 얼굴 보니까 너랑 빼다 박았더라. 그리고 그 영상 찍은 각도나 타이밍. 딱 내 스타일이야. 이현우 기자의 목소리는 다른 기자들과는 좀 달랐어. 급하거나 자극적이지 않았지. 차분하고 진중한 톤이었어. 강지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왠지 이 사람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어디서 뵐까요? 강지수가 그렇게 말하자 이현우 기자는 놀란 것 같았어. 다른 언론사들로부터 계속 거절당했을 테니 당연했지. 정말 인터뷰해 주시는 겁니까? 조건이 있어요. 제 얼굴은 절대 나가면 안 되고 과거 이야기보다는 지금 이 일에만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현우는 흔쾌히 동의했어. 다음 날 오후 부산 해운대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 약속 시간에 나타난 이현우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 안경을 썼. 정장보다는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지. 첫인상부터 다른 기자들과는 달라 보였어.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어. 강지수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그의 맞은편에 앉았지. 카페는 한적했고 주변에 사람도 많지 않아서 대화하기에 딱 좋았어. 먼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저를 인터뷰하려고 하시는 거죠? 강지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현우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 다른 언론들은 자극적인 제목에만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조폭 출신 누나, 군대 습격,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저는 진짜 이야기가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진짜 이야기요. 네. 한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요. 이현우의 대답에서 강지수는 진심을 느꼈어. 이 사람은 단순히 자극적인 기사를 쓰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 동생을 지키고 싶었어요. 강지수가 조용히 말했어. 그게 전부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뭐 거창한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내 동생이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과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후회되지는 않으세요? 강지수는 잠시 침묵했어.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지. 파도가 끊임없이 해변에 부딪히고 있었어. 후회. 하죠? 민준이한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나서면서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똑같이 할 거예요. 강지수의 대답은 단호했어. 제가 누구였는지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누구인지는 제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저는 민준이의 누나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현우는 잠시 무언가 메모하더니 다시 고개를 들었어. 많은 사람들이 강지수 씨의 영상을 보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대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강지수가 한숨을 쉬었지. 그냥 민준이 일만 잘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어떤 기분이세요? 복잡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제가 그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강지수의 목소리에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어.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현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어. 사람들이 강지수 씨의 과거를 문제 삼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강지수는 오랫동안 침묵했어.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입을 열었지. 제가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 오늘 제가 누군가의 누나였다는 게 중요하죠.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의 선택은 바꿀 수 있잖아요. 이현우는 펜을 내려놓고 강지수를 똑바로 바라봤어. 당신의 과거보다 오늘의 행동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의 말에 강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 이 기자는 정말로 나를 이해하고 있었어. 인터뷰가 끝나고 카페를 나서면서 강지수는 아주 약간의 홀가분함을 느꼈어.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었다는 안도감이었지. 며칠 후 이현우의 기사가 나왔어. 제목은 간단했지. 누나라는 이름으로. 기사는 자극적이지 않았지만 깊이가 있었어. 강지수의 과거보다는 현재의 선택에 집중했. 군대 가혹행위 문제의 본질을 날카롭게 파헤쳤지. 댓글들도 달라졌어. 진짜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구나. 누나 마음이 어떤지 이해가 된다. 군대 문제. 진짜 심각하네? 이 기사가 진짜다. 여론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 강지수는 기사를 읽으며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지. 이현우 기자의 기사가 나간 다음 날. 강지수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연락이 왔어.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국회의원실에서 증인으로 나와달라는 요청이었지. 저희가 군대 내 가혹행위 문제를 다루는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지수 씨의 증언이 꼭 필요합니다. 전화를 받은 강지수는 당황스러웠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나서는 건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 저는 그냥 일반인인데. 과연 제가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게 맞을까요? 강지수 씨가 제공한 증거와 증언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강지수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어. 공개적인 자리에 나서는 건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세상에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민준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지. 결국 강지수는 국정감사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그 전에 민준이를 한 번 더 만나고 싶었지. 부대 면회실에서 만난 민준이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 영상이 공개된 후 부대 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지? 누나 덕분에 다들 엄청 조심하고 있어. 황대철 중사도 징계받았다고 하더라고. 다행이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강지수는 동생에게 국정감사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 민준이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결국 누나의 결정을 지지해줬지. 누나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이제 괜찮으니까. 국정감사 당일 강지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국회에 나타났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지.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칼날처럼 날카로웠어. 국정감사장에는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 강지수가 증언대에 앉아 플래시가 사방에서 펑펑 터졌지. 그녀는 잠시 긴장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 증인께서는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신 것이 맞습니까? 여당 의원의 질문에 강지수는 망설임 없이 명확하게 답했어. 네, 맞습니다. 어떤 경위로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셨습니까? 제 동생이 군 복무 중 연락이 끊겨 걱정이 되어 부대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면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부대 주변을 둘러보다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강지수의 대답은 간결하고 정확했어. 준비해온 대로 차근차근 흔들림 없이 설명했지. 그런데 증인께서는 과거에 야당 의원 하나가 강지수의 과거를 들먹이려고 했지만 국정감사위원장이 즉시 제지했어. 오늘은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감사입니다. 군대 내 과거보다는 해당 사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 다행히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새지는 않을 것 같았지. 증인께서 목격하신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지수는 그날 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생생하게 증언했어. 황대철 중사의 폭언과 폭행, 다른 병사들의 방관과 동조, 그리고 동생 민준이가 겪어야 했던 끔찍한 일들을 말이야. 왜 그 순간 바로 신고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셨나요? 신고만으로는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지수의 답변에 시끄럽던 감사장이 순간 조용해졌어. 그녀의 말에는 뼈아픈 진정성이 담겨 있었지.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는지요? 강지수는 잠시 생각한 후 마이크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어. 제가 바라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누구의 아들이든 누구의 동생이든 군대에서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 아닌가요? 국정감사가 끝나고 강지수가 나오자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어.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리를 떠났지. 할 말은 이미 모두 감사장에서 했으니까. 다음 날 모든 언론이 국정감사 내용을 대서특필했어. 군 가혹행위 폭로한 누나의 용기.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값진 증언. 군대 개혁의 새로운 전환점. 강지수는 이제 정말로 공인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지. 이 모든 일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감수할 만한 일이었거든. 며칠 후 국방부에서 군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발표가 나왔어. 그리고 강지수에게 그 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왔지? 제가 과연 그런 자리에 어울릴까요? 강지수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 하지만 그때 이현우 기자의 말이 떠올랐지. 과거보다 오늘의 행동이 중요하잖아요. 음. 강지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지. 변화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는 날. 강지수는 새벽같이 집을 나섰어. 서울까지 가는 길이 멀었고 늦을 수는 없었거든. 기차 안에서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훑어봤어. 민준이의 살해뿐만 아니라 영상이 공개된 후 자신에게 용기를 내 연락해온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도 전부 정리했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어. 이런 일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강지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 자신이 아는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거야. 국방부 청사에 도착한 강지수는 잠시 망설였어. 이런 공식적인 건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난생 처음이었거든. 과거의 자신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 국방부 관계자들, 시민단체 활동가들, 법조인들, 그리고 군 출신 인사들까지. 강지수가 들어가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됐어. 안녕하세요. 강지수입니다.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강지수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어. 위원장으로 나온 국방부 차관이 회의를 시작했지. 오늘부터 군 가혹행위 근절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안건은 현재 군대 내 가혹행위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었어. 각종 통계와 사례들이 발표됐는데 강지수는 그 심각성에 다시 한번 놀랐지. 작년 한 해에만 가혹행위 신고가 3,000건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표를 듣던 강지수는 조용히 손을 들었어. 실제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가 뭔가요? 보복이 두렵거나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불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강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 민준이도 처음에는 신고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신고 시스템부터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고 보복을 절대 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강지수의 제안에 다른 위원들이 술렁이며 관심을 보였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이라서 그런지 더욱 설득력이 있었지. 좋은 지적입니다. 신고 시스템 개선을 우선 과제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강지수는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어. 처음에는 어색하고 긴장됐지만 다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내가 대신 낸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지. 교육도 중요합니다. 간부들이 부하를 인격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병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인권 교육, 소통 교육, 그리고 갈등 해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군대라고 해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강지수의 말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 그때
군 출신 위원 중 한 명이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지. 흠흠. 군대는 특수한 조직입니다. 너무 이상적인 얘기만 하면 특수하다고 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강지수가 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어. 제 동생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군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어. 다른 위원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 회의가 끝나고 강지수는 복도에서 한 명의 위원과 마주쳤어. 시민단체에서 나온 활동가였지. 오늘 의견 정말 좋았어요. 실제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정말 현실적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처음이라 긴장했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목소리 꼭 내주세요. 피해자들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정말 필요했거든요. 강지수는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 자신이 여기에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지.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강지수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어. 하루 종일 회의를 하느라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뿌듯했지. 드디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 같았거든. 그때 휴대폰에 민준이로부터 문자가 와 있었어. 누나, 오늘 뉴스에 나온 거 봤어. 진짜 멋있었어. 누나가 내 누나라는 게 자랑스러워. 아민? 강지수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 동생의 그 한마디가 온몸의 피로를 전부 날려버리는 것 같았지. 나도 변하고 있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강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 과거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여전히 자신만의 방법으로 세상과 맞서고 있었지. 특별위원회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 하지만 강지수는 이제 두렵지 않았어. 변화는 그렇게 한 걸음씩 만들어가는 것이니까.